주도주 발굴의 달인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하는 투자 핫플레이스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는 원전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중에는 4%가량 급등하면서 9만 원 터치도 나왔습니다. 이제 10만 원도 가능한 건지 정부에서는 원전에 대한 가동률을 높이라고 했거든요. 10만 원 가능할까요? 자, 사실 오늘 이 에너지 섹터들, 변압기 그리고 원전, 수소 이런 섹터들의 강세가 지금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기존 투자 의견 중립 목표가 38만 8천 원에서 오늘 11만 원 상향하면서 투자 의견 비중 확대로 의견을 좀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수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수주가 많이 집중이 되는 모습이 있었고 올해는 수주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진행되는 시기다라는 그런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 의견을 상향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밸류가 이렇게 싼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이제 정책적 기대감까지 더해졌을 때 올해는 그래도 예전보다 좀 더 나은 밸류를 조금씩 지금 주가도 실적도 올라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서 본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대표적인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큰 움직임이 없었다가 요즘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서의 전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무리 없이 한번 관심 가져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주와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갖고 두산 에너빌리티 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한택 볼 수 있겠는데 미국의 LNG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장중 5%가량 강세 흐름 나타냈습니다. 또한 원전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두산 에너빌리티와 차별점은 어떻게 둬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연료 탱크가 주로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석유화학 쪽의 탱크 그리고 이제 LNG 쪽이 이제 반반씩 주로 이렇게 오는 그런 회사인데요. 사실 작년에 이 미국발 이 LNG 프로젝트가 관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적극적인 수주가 나오지 않아서 화학 쪽에서만 좀 더 그렇게 수주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작년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290억대가 달성이 됐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LNG 도움 없이도 실적을 이렇게 만들었다면은 올해는 이미 연초부터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미주선사에서의 LNG 선박 수주 소식도 나오면서 이제 LNG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개화를 기대를 좀 하는 상황 속에서는 오히려 실적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번 관심 있게 볼 만하다. 주가도 많이 좀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특징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PCB 기판 관련해서 코리아 서키트인데요. 기관이 무려 18거래일 연속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담아가는 건지 4분기 실적 기대감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가 현재 장중 반전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 요즘에 기판주들이 대부분 다 좀 정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가 상승에 대한 부담들이 실적에 다소 좀 정체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에 코리아 서키트는 최근에 실적 기대감들 계속해서 좀 쌓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수급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래서 신고가를 오늘 갱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의 양상을 좀 띄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마진 쪽에서의 수주 기대감들이 계속 좀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브로드컴 또 엔비디아, 소캠 이런 등등의 이런 추가적인 수주 기대감들도 있고, 근데 실적에 대한 차별성과 함께 신고가 랠리를 보이고 있어서 일단 논란이 있으나 그래도 이제 4분기 실적까지 뿐만 아니라 올해도 실적에 대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좀 차별적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전, LNG, PCB 기판, 반도체 나왔습니다. 이 안에서 오늘 공략주는요? 네, 오늘 제가 한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한택은 제가 작년 7월 달에도 이 비슷한 가격에 35,000원대에 한번 제가 소개를 드렸었고 당시에 네. 이제 55,000원대까지도 한번 상승을 보였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다시 또 그 정도 수준까지 또 밀려왔거든요. 와, 네.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실적을 잘 만들어놨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외에도 또 이제 산자부에서 탄소 중립의 중간 단계로서 현재 석탄 발전소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2030년까지 전체 한 20% 정도의 혼소 비율을 가져가겠다는 것이 목표고요. 또 이쪽 알무니아 탱크 쪽에서도 추가적인 실적 기대를 또 가져갈 수 있다는 차원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LNG 이런 또 프로젝트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가의 이런 좀 등락이 좀 적었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현 시점에서 밸류 매력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좀 안정적인 주가 위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이제 45,000원으로
예, 제가 오늘 준비를 해봤고요. 손절 가격은 31,000원 타이트하게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택 작년에도 35,000원대 잡아서 55,000원까지 봤었고 이번에도 또 다시 35,000원에서 잡아서 이번에는 45,000원까지 바라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D&D 파마텍이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에서 M&A에 대한 타깃이 한국이라고 하는데 연일틀 동안 이거 왜 이렇게 밀리나 싶을 정도로 밀리거든요. 목표 주가가 15,000원, 12만 원이니까요. 그러면 조금 더 모아가야 될 때일까요? 순서 언제 올까요? 예, 사실 제가 오늘 일부러 상대적으로 부진한 두 종목, 바이오 두 종목을 제가 한번 점검차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물론 이제 요즘에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공매도 좀 많이 늘어나기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JP모건 앞두고 이제 일부 좀 발빠른 투자자들의 세론들이 좀 있었고 이런 여파들이 최근 이번 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담을 하기에 조금은 좀 불편한 수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가격적으로는 현재 구간이면은 이제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게 바이오 투자자분들 뭐 요즘에 조금 괴롭겠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뭐 끝자락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 불편함이 끝자락에는 다 와간 것 같다라고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본다면 위원님께서 먼저 들고 오셨습니다. 오름 테라퓨틱에 대해서도 점검 도와주시겠다고 선뜻 말씀을 해주셨는데 짧게 가능할까요? 사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수급의 논리, 단기적인 그런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앞서 이제 D&D, 파마텍 그리고 오름테라 이렇게 다시 한번 재반응 나온다면은 가장 좀 선도할 수 있는 회사 이 두 회사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것은 이제는 서서히 이제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시기가 왔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역시도 매집의 관점 말씀해 주셨고 2시 반 무방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준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